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박상영 작가의 믿음에 대하여,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젊은 감각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소설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은 제가 젊은 시절 소설에 관심이 있어서 작품들을 많이 찾아 읽어보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암울한 시대였잖아요. 뭐 독재 이런 시대여서 거의 대부분의 소설이 노동문학, 저항문학, 민족적 리얼리즘 이런 게 아니면 윤리적으로 잘못된 소설이다, 뭐 이런 비판을 들을 정도로 그러한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뭐 소재를 접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가 읽는 소설, 여기까지 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읽은 게 아니라 오디오북으로 들었는데 쭉쭉 듣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이게 뭐 남자와 남자가 나오는데, 또 남자에게서 문자가 오는데 뭐 나도 같은 과예요,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 또 뭐 번개팀 같은 걸 하는데 뭐 오고 가는 뭐 대화 이런 것도 이해를 못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이게 퀴어들의 이야기구나. 예전에는 동성애자, 게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퀴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퀴어들의 이야기구나. 그거를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놀랍기도 했죠. 아, 이런 퀴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풀어내는구나. 여튼 뭐 단지 퀴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보편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라면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설이지 않을까. 여튼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데 있어서 줄거리를 요약해 드리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퀴어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퀴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수자, 그리고 꼭 사람으로서의 소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소수적인 삶, 나만의 독특한 삶, 뭐 그런 것들이 소수적 삶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자와 소수적 삶에 대해서 한번 묶어가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다수가 옳은가? 이런 문제예요. 예전에 다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그 언어라는 게 사실 우리 의식의 근간이잖아요. 의식으로 인해서 언어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언어를 보면 우리의 관념, 개념, 의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옳다라는 언어 있죠. 맞다, 옳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오른손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이 어떻습니까? 자, 오른손이죠. 자, 옳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오른손, 옳다가 되는 거예요. 옳은, 옳다. 영어는 오른손이 어떻게 되죠? right죠. 영어 표현에서 옳다가 어떻게 되죠? 맞다, 옳다, right가 되는 거죠. 이건 한국어, 영어뿐만이 아니라 불어, 독어, 라틴어. 물론 영어, 독어, 불어가 다 라틴어에서 왔으니까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어도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아주 거의 대다수의 언어권에서 옳다는, 자, 오른손을 의미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 근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수, 대다수가 그런 형태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오른손을 또 바른 손이라고 그래요. 바르다, 이게 또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왼손잡이에 대해서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겠어요. 너는 그른 손을 쓰는구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왼손 쓰려고 하면 엄마가 그냥 손을 찰싹 치는 거죠. 절대 쓰면 안 된다. 지금은 왼손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판단의 근거, 뭐 이성, 지식, 지성의 수준이 미성숙했을 때, 그런 게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 아, 무엇이 옳은 거야?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오른손이 옳다. 왜냐? 거의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다수가 옳다,
이렇게 여긴다는 건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내가 다수에 포함되어 있다, 나는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를 핍박해야지, 굉장히 유치하고 웃긴 거죠. 그러니까 성소수자, 이들이 최근 시대에 없었던 존재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 대대로 존재했던 그런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기록들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소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막 핍박하고 희화시키고 조롱하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고대에도 성소수자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당시의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농사를 져야 되니까 이 인구가 다 국력이잖아요. 노동도 해야 되고 또 전쟁도 해야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소수자의 이런 삶의 모습이 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막 벌금도 부과하고 핍박을 하고 처벌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보편 사상이 나타나는 그런 기축 시대를 지나고 또 계몽의 시대를 지나고 과학의 시대를 지나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 경우에는 이러한 소수자에 대한 핍박, 조롱,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대부분 사라졌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경제적 수준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수자에 대한 관점, 인식, 이런 것들은 아직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과거는 그냥 어떤 다수의 삶을 살아왔죠. 중세? 그러면 신분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정해진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별로 유별난 삶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그리고 앞으로 각각의 개성에 따라서 자기만의 삶을 이제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다수가 살아가는 삶을 또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수적인 선택을 핍박한다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많죠. 나는 나만의 고유 강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발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런 소수적인 삶을 가족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용납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데 지금은 또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수자의 문제를 어떤 개성적 삶의 문제까지 좀 넓혀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지 소수자가 퀴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소수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어떤 형태의 차별과 핍박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소수자들 늘 존재하잖아요. 유난히 예민하거나 우울하거나 걱정, 불안이 유난히 이 센서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소수자들도 있는 것이고, 선호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술과 담배가 몸에 해롭다, 그래도 여전히 그걸 즐기는 게 삶의 즐거움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저는 요즘에 이런 부분도 소수자로서 약간 핍박을 서서히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느껴져요. 서로의 선호를 존중해 줘야지, 그걸 또 다수가 막 압박을 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나 질병, 어떤 소수적인 그런 장애, 질병, 우리가 늘 겪을 수가 있는 거죠. 희귀한 질병이라는 게 다 소수의 질병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핍박한다, 아주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격적, 기질적, 선호적, 체형이 또 어떤 특별하게 소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선호가 그 소수자하고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선호의 관점에서 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핍박하고 차별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깊게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 아주 재밌고 유용한 소설책이니까 읽어보시면서 그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우리가 소수자와 소수적 삶에 대해서 인식을 좀 확연히 전환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